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대전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핵심축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약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굿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대전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능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자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김민숙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의원님에 대한 조사를 좀 나름대로 해왔는데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조사 설명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학력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배재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교육학과 음악학과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전대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활동이 굉장히 많으셔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이사, 그리고 대전충남상담학회 이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군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대전교도소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강사,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지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대전 대신중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그리고 대전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은 예. 대신중학교 지금 운영위원 하고 있고요. 그 아이가 이번에 정교회장에 당선이 돼서 학부모 회장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시군요. 부회장에서 회장 됐다는 거 하나만 승진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들 덕분에. 아들 덕분에. 네. 이 틈 속에서 또 아드님을 자랑을 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의정활동 성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발의하셔서 총 7건이 원안 가결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대책 촉구 등 5분 발언 5건을 하셨고요. 이 밖에 뭐 학교폭력 처리 절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도 많이, 왜 이렇게 상을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가지만 설명을 시켜드리면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 올해의 정치인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여성신문 주최 양성평등정책대상 여성가족위원장상을 좀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언론인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상복이 많은 건 아니고 그런데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그 표현으로 아마 저에게 응원을 주시려고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이렇게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정치에는 어떤 계기로 입문을 하게 되셨나요?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을 가져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정치에 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박병석 국회의원님께서 전 이제 국회의장이 되시는 그때에 같이 저에게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열어주셨고요. 그때 그 권유로 인해서 사실은 정치를 발에 이제 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하던 일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어서 학교 밖 아이들 배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네 구석구석마다 사실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뭐를 지원해 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랬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밀접한 생활 정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돌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시죠? 국회의장님이 선임비서관을 지냈다고 아까 이력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박병석 의장님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나 일을 안 시키는 분들인데 눈에 든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되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제가 그 청소년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13년, 15년 전부터 이미 저를 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셨고 제가 청소년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조금 더 기회를 한번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네. 작년인가요? 박병석 부의장이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예,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의 개선, 전세 사기 대책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대전 시민들께 자랑 좀 해주시죠.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약자에 대한 제가 가장 정치에 있어서 모토를 삼는 것이 딱 있는데 일단은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자. 이고 두 번째가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과 제가 굉장히 좀 수년간 만나왔어요. 그 안에서 또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었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이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이슈이기도 한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나 하나라도 좀 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조금 동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민주당 대전시의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금 맡고 계신데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대전시의 22분 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20분이 계시고 민주당이 2석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18명 중에서 이제 4명이 저희 민주당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20대 2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숫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4명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는 저희가 교섭단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나 또 정치는 각 당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협치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크게 뭐 어려움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중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20분이나 계시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저 혼자만 해도 일단은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50%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이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당 백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전시 안에서 협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조례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 지금 당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조례를 제가 처음에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더 2년 전이니까요. 더 어렵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욕이 좀 더 앞서서 그에 대한 이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못했거든요.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지혜롭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도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조금 마음적으로 서로 힘든 또 과정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정치라는 것이 사실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부터 전쟁을 치룬 사람이어가지고 지금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같이 합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하고 다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 좀 설득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전 시민 145만 대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뭐 정당이 굳이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네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시의 김민숙 의원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의 대의명분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뽑기 잘하세요? 네, 잘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자, 하나 뽑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것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나 역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있죠. 어떤 때일까요? 네, 요즘 많이 사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공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토론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론회 중요한 시간 안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과연 대전 시민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 후보를 조금 더 신뢰하고 그분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상대방을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정책적으로 또 공약으로 어필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많이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100점 자신 있는 노래 한 구절 부르기. 나왔군요. 요즘에 제가 유세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제목 먼저 말씀해 주시죠. 찐이야. 찐이야. 네. 한 구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 선거송이라서 이름 되면 안 되죠? 이름은 되면 안 되고요. 원래 가사대로 하시면 어떨까요? 가사요. 예. 그럼 구절만, 앞에 조금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율동도 같이 좀. 예. 네, 마음대로 하시죠. 해보겠습니다. 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참 얼굴이 두꺼우시군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성악 전공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창해도 될 만한 목소리지만 사실은 성악 전공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면 틈만 있으시면 자기 자랑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을 뽑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번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이거 정말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그 이유도 말씀하셔야 돼요. 어렵네요. 예. 저는 솔직해야 되니까 75점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같은 당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전시장님을 뵀을 때 정말 추진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저도 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일단은 추진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야만 시장님이 하시지 않더라도 그 밑에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고민하고 거기서 멈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추진력 있게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25점을 뺀 건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소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25점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정 어린 비판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평가 나오는 것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낮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확하진 않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솔직 토크 아주 솔직하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일종의 픽업이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셨고 대전시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높은 목표를 정하기보다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년간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 3명에게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정치를 4년간 하면서 정말 잘한 것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졌고요. 어떤 목표를 제가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면 욕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졌고, 그런데 이제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만 또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현장 안에서 또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저를 조금 더 다른 자리에 또 세워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직은 뭐 약간 감추는 듯한 하면서도 어떤 야망은 엿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예, 의원님, 어느덧 이제 구대의회가 전반기 2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남은 2년여 동안은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년간 제가 상임위가 사실은 교육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또 우리 학부모의 마음과 또 우리 교육청의 또 교사의 마음과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또 의정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상임위가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또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정말 잘 쓰여지는지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또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역할도 충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으로 이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또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해주셨고 응원의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할 때 잘할 때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채찍질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에 또 총선에 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다 함께하는 또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원 22명의 시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님을 모시고 대의 명분을 진행해 봤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할 말은 하는 그야말로 145만 대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대의 명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